한 시대를 살고 간 여배우 중에 김지미가 있습니다. 여자에게는 잘 쓰지 않는 말인데 당대의 풍운하라고 할 수 있죠. 한국 영화사 최고의 여배우로 손꼽히고 있고 4번의 결혼과 4번의 이혼으로 세상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김지미의 영화 인생과 전 남편들에 대한 이야기가 흥미롭네요. 탤런트 겸 영화배우 김지미는 1940년 7월 15일 대전에서 태어납니다. 올해 75살이죠. 덕성여자고등학교, 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1957년 영화 황혼열차로 데뷔. 이후 별아 내 가슴에, 청춘극장, 장희빈, 춘희, 도지, 을화, 명자 아끼꽃 소녀에 이르기까지 약 700편의 영화에 출연한 한국 영화의 산 증인입니다. 명자 아끼꽃 소녀 등의 영화를 제작하는 등의 제작자로도 활약했고 1995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영화인협회 이사장,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죠. 지금도 옛 세대들은 화투를 치다가 6이 나오면 김지미가 나왔네라고 합니다. 화투 6자, 목단에 비유될 만큼 미인으로 이름이 높았죠.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즉, 화중지왕이라고 하는 모란처럼 최고의 꽃으로 지칭되기도 하지만 안 좋은 뜻으로는 향이 없고 꽃잎이 너무 만개한 모란에 빗대어 남자에게 해픈 여자라는 비아냥이 숨어 있죠. 그만큼 김지미의 인생은 화려하면서도 굴곡이 많았습니다. 김지미의 첫 번째 남편은 영화감독 홍성기였습니다. 당시 김지미는 1957년 김기영 감독에게 길거리 캐스팅으로 황혼열차에 출연했던 신인 여배우였고 홍성기는 여러 작품으로 영화계의 주목을 받던 차세대 감독이었습니다. 김지미 홍 감독이 나보다 12살 많은 늙은 총각이긴 했지만 당시 유명한 감독이었다. 사실 영화를 찍는 건지 사실인지도 모를 정도로 어수선하고 정신없이 몰아치는 와중에 결혼식을 치렀다. 둘은 1959년 결혼해서 첫 딸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1962년 9월 4일 이혼하게 되죠. 아마 당시 어린 김지미가 사랑이라는 감정을 제대로 모르고 결혼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이혼의 직접적인 사유는 최무룡과의 연애 때문이기도 했죠. 김지미 결혼 후 국제극장에 속한 당대 최고 영화사의 최무룡 씨와 내가 전속 배우가 됐다. 일주일에 한두 번 집에 들어갈까 말까 하는 상황이었다. 그 나이에 가정이나 남편이 중요하게 보였겠나. 망아지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니다 보니 뭐가 문제인지도 모른 채 이혼하게 되더라. 남편 홍성기를 볼 시간은 별로 없고 잘생긴 최무룡과 붙어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둘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혼 당시 홍성기와 김지미는 각각 소감을 남깁니다. 홍성기 하룻벌이를 하는 지게꾼의 신사가 부럽다. 김지미 어차피 맞을 소나기다. 홍성기는 이혼 후에도 영화감독으로 계속 활동했고 지난 2001년 타계합니다. 어쨌든 이들을 둘러싼 사건으로 당시 한국 사회는 떠들썩했습니다. 막 떠오르는 신인 여배우가 이혼하자마자 간통 사건에 연루가 되었으니까요. 김지미 당시 최무룡 씨와 현장에 앉아 서로 자기 속상한 얘기 같은 거 털어놓게 되지 않나. 그러다 정이 들었는데 이게 빵하고 터져버리더라. 수습해야 하니까 안 살 수가 없게 된 거다. 같은 달 최무룡의 부인인 영화배우 강효실은 막 출산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강효실 아들 최민수를 놓자마자 열흘 만에 남편과 김지미의 간통 사실을 확인했다. 결국 최무룡과 김지미는 간통죄로 구속이 됩니다. 아이를 낳자마자 남편의 불륜이라는 엄청난 사실을 직면하게 된 강효실에게 세상은 동정적이었고 그만큼 김지미에 대한 비난은 컸습니다. 그리고 김지미 씨는 자신의 집을 팔아 위자료 230만 원, 채무 변제 78만 원 등 약 300만 원을 강효실에게 주기로 합의하고 11월 7일 석방됩니다. 아직 20대 여배우가 이 정도의 사건에 연루되면 한국에서는 거의 은퇴해야 하죠. 하지만 김지미는 그 후에도 변함없이 건재를 과시합니다. 김지미 사람들이 참 희한한 것 같다. 나를 욕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내가 못한 거 실컷 해서 통쾌하다 당당하게 잘했다는 얘기를 편지로 전화로 전해왔다. 한국 사회가 보수적이라고 하지만 김지미의 불륜이 내심 부러운 사람도 많았던 것 같네요.
그렇게 김지미와 최무룡은 재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딸 최영숙과 아들을 낳는데 아들은 돌이 지날 무렵에 사망하죠. 은딸만 2명. 하지만 김지미, 최무룡 두 사람은 7년 뒤인 1969년 6월 10일 결국 이혼하게 됩니다. 이때 유명한 말을 남기죠. 최무룡 사랑의 파탄이 가서가 아니라 지미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혼한다. 즉,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는 유명한 말이었죠. 두 사람의 이혼 이후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적지 않게 작용합니다. 당시 최무룡은 영화배우를 넘어서 영화감독과 제작에도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피어린 9월산으로 감독 데뷔할 때도 김지미가 사제를 털어서 지원했고 그 이후 한 많은 서기, 엄마 나온 교회 일생, 제3지대 등 15편의 영화 제작에도 김지미가 적극 지원하죠. 하지만 거의 대부분 실패하게 됩니다. 최무룡에게 뛰어난 연기 재능은 있지만 감독이나 제작자로서의 재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지미와 최무룡 사이에는 이런 경제적인 문제 외에 좀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지미 남편이 영화를 제작한다고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행방을 수소문해보니 아침 일찍 세종로 국제극장 다방에 커피 마시러 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밍크를 등에 업은 채 남편이 나타난다는 다방에 아침 일찍부터 진을 치고 기다렸죠. 김지미 밤새워 마작을 한 남편과 그 일행이 개슴츠레한 눈으로 다방에 들어왔어요. 밍크 아버지, 이러면 안 돼요라 외치며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남편의 뺨을 때렸어요. 최무룡 이러면 몸상해. 밍크 엄마, 진정하라고. 최무룡이 김지미의 건강을 챙기면서 오히려 진정시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김지미는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도 영화 제작을 그만두기를 바라는 것도 노름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김지미 난 사실 그 사람이 이 여편네야. 새벽에 어딜 찾아와? 라고 소리치며 내 턱이 부서지도록 때려주었으면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오히려 내 몸을 걱정하더군요. 그때 느꼈죠. 아, 이 사람은 내가 평생을 맡길 남자가 아니구나라고 말이에요. 이처럼 김지미는 자신을 제압할 강인한 남자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기가 세기로 유명했죠. 아마 자신의 본성과 내면의 부조화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김지미는 최무룡과 헤어지게 되고 이번에는 11살 연하의 나훈아와 만나게 됩니다. 당시에 연상연하 커플이 드물었기 때문에 이번 역시 당시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죠. 다만 김지미는 나훈아와는 결혼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김지미 나훈아가 노래를 잘해 우리 집에서 열리는 파티에 와서 노래를 몇 번 해줬다. 형제지간처럼 지내다 군대 다녀오고 일이 없어 더 친해졌다. 오빠가 내 자금으로 신탄진에서 운영하는 공장에 자주 내려갔는데 그 사람이 여러 번 따라왔다. 남녀 관계니까 문제가 좀 있긴 있었지. 그러니 아니라고 할 수가 있나. 그래서 또 공개하게 됐다. 김지미 나훈아와의 관계는 연하의 남자와의 긴 연애였다. 사실 두 사람은 결혼하지 않고 76년부터 82년까지 동거를 했으니 그 말이 맞겠네요. 하지만 김지미는 나훈아와의 오랜 동거에도 그와 결혼하지 않습니다. 또한 김지미와 나훈아의 관계는 연인보다는 스승과 제자에 더 가까웠습니다. 나훈아의 재능을 높이 평가한 김지미가 예절과 서예 등 다방면에 걸쳐서 가르쳤기 때문이죠. 나훈아 역시 훗날 회고합니다. 나를 남자로 만들어준 사람이다. 하지만 김지미는 자신이 가르치는 사람보다는 최무룡 때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을 꽉 잡아줄 수 있는 카리스마 있는 사람을 원했죠. 아마 자신이 원하는 것과 본성 간의 차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나훈아 역시 김지미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지만 그것이 그의 기질상 자신이 보호하고 지키는 아내를 얻는 것은 아니었죠. 결국 사실혼 관계였던 김지미와는 이혼하자마자 14살 연하의 가수 후배 정수경과 4년간 동거를 하다가 1985년 결혼식을 올립니다. 2014년 2월 10일 나훈아 아내 정수경 이혼 사유와 재판 결과 속내. 그리고 김지미는 네 번째 남편 의사 이종구를 만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연예계 사람이 아니라 심장 전문이었죠.
하지만 11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했지만 결국 이혼하는데 사실 결혼 생활 역시 그리 행복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김지미 이 박사가 저희 어머니께 참 잘해줬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3년을 더 사셨는데 아마도 어머니는 의사 사위를 두면 당신이 더 오래 사실 걸로 생각하셨던 모양이에요. 그가 제게 관심을 보이자 어머니가 저를 자꾸 떠미셨어요. 그 뒤로 7에서 8개월 동안 이 박사는 사람을 시켜서 아침 저녁으로 러브레터를 하루 2장씩 꼭 보냈어요. 외국에 나가도 팩스로 편지를 보냈고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저도 넘어가고 말았죠. 김지미 저도 노년에 답답한 게 있으면 옆 사람 깨워서 나 지금 가슴이 답답하다고 털어놓거나 기침이 나니까 물이라도 떠다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상대가 필요해서 하는 걸로 생각했거든요. 애정은 둘째치고 편안한 상대가 옆에 있어야겠다는 생각으로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김지미 지지고 볶으면서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게 건전한 가정인데 저는 항상 네, 그러세요 하며 살았어요. 다녀오셨어요? 다녀왔습니다. 나가요. 안녕히 다녀오세요. 이랬죠. 부부라면 싸움을 하고도 금세 이리 와봐 하면서 껴안기도 하고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큰소리 뻥뻥 치고 해야 하는데 격식 차리다 보니 거리감만 생기고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분이 전해져요라고 하면 저는 네 알았어요 하며 살았다니까요. 저 몹시 피곤하게 살았어요. 김지미 제가 20에서 30대였다면 진작에 이혼했겠죠. 6명이나 되는 손자 손녀들도 있는데 그냥 사진 액자 속에 둘이 들어앉아 있는 것처럼 살자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뒤늦게 이혼을 한 거죠. 제가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해서는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요번만은 후회를 했죠. 왜 진작 이혼을 하지 않았나, 왜 11년을 끌었나 하고요. 지금은 너무나 자유롭고 편안해요. 결혼 3년째부터 이상이 생겼던 두 사람이었지만 11년 동안 서로 참다가 결국 이혼하게 됩니다. 이런 전 남편들과의 관계 외에도 김지미는 한국 영화계에서 무시 못할 업적을 쌓습니다. 임권택 감독 영화 하류인생에 보면 건달들이 서로 여배우를 데려가겠다며 시비를 벌이자 여배우가 육두문자를 하면서 깡패들보다 더 난동 부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김지미가 실제 모델이었죠. 김지미 60년대에는 내가 동시에 32편의 영화를 찍은 적도 있다. 한 달 30일을 밤과 낮으로 60개로 나누고 밤낮을 다시 반으로 나누어 한 달 스케줄을 120조각으로 만들었다. 하루에 4개 현장에서 촬영하는 거지. 60년대 한국 영화 전성기가 펼쳐지면서 영화 제작 편수가 갑자기 늘어났는데 배우는 적었다. 배우를 잡아오려고 깡패 출신인 영화사 제작 부장들이 현장에서 주먹다짐하는 일이 많았다. 힘약하면 매 맞고 배우도 못 데려간다. 나는 주먹 센 사람들 안 따라갔다. 맞은 사람이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 20대부터 나의 기질, 성격이 그랬다. 김지미가 설립한 지미 필름 창립작 티켓이 크게 성공하게 되는데 그 배경이 잠옷 재미있네요. 김지미 여배우들과 왕래는 없었지만 현장 스태프와는 친했다. 우리 사무실에 와서들 놀았는데 내가 영화를 한번 해보자고 했다. 임 감독, 송기란 작가, 구중모 촬영기사, 나 이렇게 무작정 강원도로 달려갔다. 여관으로 커피를 시켰더니 다방 종업원이 빨리 마셔라. 안 그러면 티켓을 끊으라고 하더라. 이걸 파고 들어가 나온 게 그 영화다. 또한 91년도에 대작 명자 아끼꽃 소녀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한국 영화사의 길이 남을 대작 중에 하나로 꼽히죠. 김지미 우리나라가 미약하고 힘없었을 때 돈 몇 푼 벌려고 끌려가서 죽거나 못 돌아오는 사람들 얘기 아닌가 해야 했다. 이 영화가 사할린 교포 영주 귀국의 계기가 된 것만으로도 난 뿌듯하다. 영화는 실패했지만 기획은 후회하지 않는다. 어차피 난 내 돈으로 영화 다 찍었다. 한 번도 남의 돈 안 썼다. 지금 남의 돈으로 영화 만든다고 몇백억씩 신인들에게 안겨주는 거 절대 잘하는 일이 아니다. 돈에 대한 결벽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김지미는 영화에 대한 확고부동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한평생을 영화계에서 보낸 원로답게 자본에 대한 경계 심리가 강합니다.
오늘날 영화 제작자들이나 감독들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김지미는 자기 인생에 대한 깨달음도 남깁니다. 김지미 살아보니 그렇게 대단한 남자는 없더라. 나이 많은 사람과도 어린 남자랑도 살아보니 남자는 항상 부족하고 불안한 존재더라. 김지미 나는 마누라가 필요하지 남편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다. 김지미 딸 가진 부모들은 사윗감으로 의사, 판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을 가진 사람을 선호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유명하고 파워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가정을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이다. 결혼은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났을 때 가장 편한 상대와 해야 한다는 걸 이 나이가 돼서야 깨달았다. 김지미 내게 조카가 32명이 있는데 사람 외에 다른 것은 보지 말라고 말한다. 그 사람의 장래에 희망을 걸 수 있다면 그것으로 된다고. 완전하게 갖춰진 사람을 만나려고도 하지 말라고 한다. 완전하게 갖춰진 것을 얻으려면 그만큼 희생이 필요하니까. 김지미가 노년에 나름 깨달음을 얻은 것 같습니다. 돈이나 직업을 보고 결혼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행동은 없죠. 평생을 함께할 상대니 가장 편한 상대가 최고라는 진리죠. 다만 김지미 역시 아직은 깨달음이 좀 부족한 것 같네요. 김지미는 자신의 본능대로 움직였지만 사실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일례로 당시 최무룡에게는 갓 태어난 아들과 딸 3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가정이 파괴되는 슬픔과 불안을 겪어야 했죠. 남녀가 서로 만나서 사랑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마저도 김지미는 아직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본인의 재능과 능력이 차고 넘쳤기에 항상 당당했지만 또한 결코 약자의 자리에는 서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네요.